12.3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서로를 격려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대표가 폭행했다는 정황과 더불어 고액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K교육의 미래기반 다지기를 내년 교육정책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주도적인 학습과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는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2.3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쏘아올린 빛의 혁명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4대 개혁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3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며 우리는 5.18의 자랑스러운 후예였고 행동하는 양심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관철과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지방분권 국가헌법 천명 등을 통한 국민통합을 4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탠 전남 시민들도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민 주권행동은 3일 목포시청 앞에서 2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넘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목포를 기조로 목포 시민사회가 이동노동자, 청년, 장애 당사자 등 사회경제 영역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남 비상행동도 전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 외환 혐의와 불법 계엄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38년 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원이 대표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고액 송금까지 이어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의 뺨을 잇따라 때립니다. 안경을 줍는 순간에도 머리를 가격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고 박성범 씨가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입니다. 유족이 확보한 8분짜리 영상에는 박 씨가 대표에게 60여 차례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는 영상 이외에도 과거 대표의 폭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숨진 박 씨는 과거 안화골절과 발목골절 등으로 병원을 찾은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대리점 안에서는 소리만 들어요. 저희가 왜냐면 대표 방을 데리고 들어가서 때려버리니까 그냥 누가 옆에 있던 말던 절대 막 무기를 들고 다니면 자기 주먹으로 발로 계속 패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부를 때까지. 대리점 대표는 폭행의 동기가 박 씨의 횡령 때문이라고 유족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 씨가 대리점 정상금 지급을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2천만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표는 각서를 통해 박 씨에게 매달 30만 원씩 72개월 동안 변제하고 또 다른 횡령금 8천만 원을 더해 모두 1억 원을 변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일부인 15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박 씨의 월급 통장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 대표에게 7,280여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들은 박 씨의 횡령이 폭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변제금보다 더 많은 돈을 대표가 임의로 빼간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횡령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횡령을 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한테 갖다 준 내역은 그거는 그냥 업무 지시지 횡령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취재진은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여부가 추가로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장 CCTV와 박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도가 도차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산업 대전화를 준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1월 통과한 철강산업 특별법에 이어 전남 핵심 기간산업 두 분야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모두 갖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구조 고도화, 설비 전환, R&D 인력 양성, 고용 지역경제 보호 장치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법을 토대로 4조 6천억 원 규모 석유화학 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여수 국가산단 중심의 산업체질 개선과 고용 안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며 지역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확보한 국비가 올해보다 9,540억 원, 1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 9조 4,188억 원에 더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5,854억 원을 추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SOC 분야 예산이 1조 4,099억 원으로 29% 증가했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5,700억 원, 경전선 개량 1,722억 원, 목포역 개축 7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우주에너지 산업 예산과 한전 공대 운영비,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남북권 관광개발 663억 원,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 준비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확보된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정부가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호남과 영남, 충청을 잇는 이른바 배터리 삼각벨트를 추진하면서 호남권을 핵심 광물과 양극재 중심 거점으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달 있을 공모에 대비해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TF팀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니켈과 리튬 등 원료 생산에서 전구체,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에 좌초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신안군 장산도 인근 협수로에서 직접 조종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되고 일부 승선원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취항 이후 해당 위험 구간을 천여 차례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고 당시에도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K교육의 미래 기반 다지기를 내년도 교육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과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교육 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3가지. 첫째는 주도적 학교 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2030 교실 110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전남의교육과 생태 전환교육, 지역 인재 육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과 전라남도 교육청 글로컬 학생영화제 운영 등 작은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찾아와 머무르는 지속 가능한 전남 작은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와 지역을 잇는 글로컬 교육 고도화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해외 학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주 배경 학생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학교 현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교하는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를 통해 해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이끄는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남 21개 시범 지역에서 교육발전 특구 9개 모델을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을 글로컬 전남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영암군이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신해남과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한전전력계통 관계자를 만나 영암을 통과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으로 광주와 전남의 6개 시군을 경유하는 대형 전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이 담겨 있고 영암은 영암읍과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등 4개 읍면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전력망 사업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신해남과 신장성 전력망 구축 사업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11곳 가운데 6곳이 포함된 경로가 확정됐지만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검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암의 일부 지역은 사전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이른바 깜깜이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주민총회 선출과 주민 설명회 의무화 등 빈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의 늑장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과 유가족 대책위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1년 넘게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이미 사고 공사의 실질적 주체가 강진군이라고 결론 내리고 당시 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 만큼 노동부도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진군이 뒤늦게 도급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정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광역의원들이 동북권 소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광일, 강문성, 김정희 등 전남 동북권 도의원들은 3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전남에서는 나주 중심의 이전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며 1차 이전 당시 불거졌던 동북권 소외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